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 기사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요. 유난히 좀 힘이 느껴지는 그런 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뭔가 딱 들으면 의미가 강하게 와닿는 단어들이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런 자주 등장하는 영어 동사 두 가지, bolster와 curve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볼까 합니다. 아, 좋은 주제네요. 이 단어들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와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이 분석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목표는 단순히 사전에 나오는 뜻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캐나다 관련 뉴스 같은 데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의도나 국가적인 상황 같은 걸 좀 깊이 이해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볼스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정부 국내 AI 연구 강화 위해 대규모 투자 발표 이런 기사들 보면요. 네네. 그냥 단순히 돕는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뭔가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는 느낌?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맞습니다. 볼스터는 기본적으로는 무언가를 지지하거나 강화하다, 보강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특히 좀 약하거나 지지가 필요한 대상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 어떤 주장, 아니면 자신감 같은 거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강화할 때 자주 쓰이죠. 아하, support나 reinforce와는 좀 다른 건가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뭐랄까, 그냥 지지하는 걸 넘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원을 알면 그 느낌이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 백의 어원이요? 네, 맞아요. 부풀다는 뜻의 고대 인도 유럽어에서 시작해서 길고 푹신한 베개를 뜻하는 고대 영어 볼스터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마치 베개로 이렇게 받쳐주듯이요. 그런 물리적인 지지에서 시작해서 이게 의미가 확장된 거죠. 추상적인 의미로요. 네, 부족한 주장을 탄탄한 근거로 볼스터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침체된 경제를 정책 자금으로 볼스터한다거나 그런 식이죠. 그 푹신한 쿠션으로 든든하게 받쳐준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캐나다 뉴스에서는 그럼 이 단어가 또 어떤 맥락에서 자주 보이나요? 아, 이게 국가적인 과제랑 연결되어서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정책으로 국가 통합을 강화한다. 볼스터 내셔널 유니티 이런 식으로 쓰이거나요. 네. 아니면 팬데믹 이후에 지역사회의 어떤 회복을 강화한다. 볼스터 리커버리. 또 원주민 공동체의 자립 노력을 강화한다. 볼스터 self-reliance efforts. 이런 데에도 쓰이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캐나다가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힘 실어주려는 분야가 뭔지 이걸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셈이죠. 네. 그럼 이제 좀 반대 방향의 동사라고 할까요? 커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curb. 이것도 예시를 보면 캐나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억제, curb 하기 위해 네이토 방위비 지출 목표 달성 강조 이런 헤드라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뉴스들이 있죠. 이것도 그냥 단순히 줄인다는 거랑은 좀 다르죠.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걸 적극적으로 제어하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진달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curb는 무언가를 제어하거나 억제하다, 제한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네. 이게 주로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현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과도한 지출, 투기적인 수요, 아니면 질병 확산 같은 거요. 이런 걸 통제할 때 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걸 커버한다고는 거의 말하지 않아요. 이게 리밋이나 컨트롤하고 좀 구별되는 지점이죠. 그러네요. 이 단어도 어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라틴어 curvus, 그러니까 구부러진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하던데 이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두 가지요. 하나는 그 말의 거친 힘을 제어하는 제갈바디끈, 영어로 curve죠. 다른 하나는 길의 경계를 딱 정하는 도로 경계석, 이것도 curve고요. 영국식으로는 curve라고도 하지만요. 네. 둘 다 온갖 통제하고 제한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제갈은 힘을 제어하고 경계석은 물리적인 범위를 제한하고요. 맞아요. 이것을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 보면요. 컬브라는 단어는 현재 캐나다가 직면한 주요 사회 경제적인 도전 과제들, 이걸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팬데믹 확산을 억제, curb the pandemic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또 캐나다 중앙은행, 그러니까 뱅크 오브 캐나다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인플레이션 억제잖아요. 네,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죠. 그리고 정부나 가계의 지출 억제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 같은 것들, 이런 데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아, 결국 그게 다 연결되는 거군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커브하려고 금리를 올리고, 그럼 이게 또 가계의 지출 커브 압박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 지출도 커브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인 논쟁까지 맞물리는 아주 복잡한 상황인 거죠. 와, 네, 바로 그 긴장 관계의 중심에 이 커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정책적인 노력, 또 그로 인한 여러 경제 주체들의 부담,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까지. 어떻게 보면 캐나다 경제 담론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좀 정리해 보자면요. 볼스터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화하는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힘을 나타낸다면요. 네. 반면에 컬브는 좀 바람직하지 않거나 과도한 것을 통제하고 억제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두 단어는 정말 단순한 어휘, 그 이상이에요. 현재 캐나다가 국가적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키우려 하는지, 또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고 제어하려고 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지고 영어 이해도 훨씬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요. 두 가지를 골라서 영어로 한번 따라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도 소리내서 따라서 읽어보세요. Bolster the economy. Curb inflation.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Bolster the economy. Curb inflation.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우리 사회에서 볼스터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더 강화하고 키우고 싶은 가치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또 반대로 커브 하고 싶은 것, 즉 좀 억제하거나 줄이고 싶은 습관이나 현상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섬세한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